꼬꼬덕 꼬꼬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여러분은 퇴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제주도 해안가에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 안 해도 돼. 하루하루 매일매일 남은 생은 모두가 다 휴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노후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왜 퇴직하고 나면 '씨 인제 돈은 어떻게 벌고 뭐 하고 살지?'라고 이렇게 막막한 분들도 꽤 많죠. 몇 년 전 제가 일본에서 나온 이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그럼 되게 인제 선진국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소득이 없는 상태로 오래 살고 그 바람에 가난해진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노인은 의외로 가난한 노인이 많다는 거, 되게 슬펐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한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 읽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희, 지철원, 송아름, 무한. 이 책의 저자인 강창희 선생님은 미래에셋 부회장 겸 은퇴 연구소장으로 일하셨어요. 활발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 젊은이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시는데요. 노후 준비를 알리는 그 강연 대상에 되게 재밌는 게 노인은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이 노인이 된 후에는 이미 늦은 거죠. 미리 준비해야 대비입니다. 고3이 내내 놀다가 수능 시험 날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렇게 공부한다고 책을 들여다보는 걸 우리가 수능 대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후가 닥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퇴직 준비는 사실은 40대 중후반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는 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뽑아본 조언 셋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첫째, 최고의 투자는 전략이다. 10만 원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9만 원으로 그 일이 끝났다면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10% 수익률을 높인 결과가 된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디에도 없다. 금리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 재테크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가계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제 이제 이 친한 배우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 탓에 공연이나 행사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급감했다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 수익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이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 또 제가 또 한때 또 예능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막 예능 연출을 했었으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위기란 돈을 벌기 힘드니까 위기예요. 이럴 때 새로운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돈을 벌 궁리를 하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부터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의외로 투자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수익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는 건 여유 자금도 있고 고정 수입이 넉넉한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격변기에 새로운 일 벌리잖아요. 오히려 힘들어요. 요즘 다들 이제 오프라인 죽어가니까, 오프라인 강연 힘드니까 다들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들 유튜브 시작할 때는 새로운 콘텐츠가 주목받기도 쉽지 않고 대가를 받기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돈을 벌고 싶을 때 버는 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운이에요. 돈을 쓰고 싶을 때 참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야 운이 좋아서 들어온 돈도 안 쓰고 모아야 늘어나거든요. 운 좋게 큰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 수준을 그에 맞춰서 올려버리잖아요. 나중에 고생합니다. 둘째, 최고의 노후 대비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 교육이다. 정말 확 와닿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결혼식 준비할 때 진짜 저 그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신혼부부 삥 뜯어서 먹고 사는구나. 진짜 저 그런 생각했어요. 와, 아니 혼수든 결혼 예물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이 신혼집 알아보려고 이렇게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든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비싼 거부터 보여줘요.
진짜 뭐 혼수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아유 신혼가전 한 번 사면 그래도 몇십 년 쓰는데 이전 가구 최고급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북유럽 무슨 스칸다니아비아풍의 무슨 어떤 원목 가구를 나한테 왜 보여주냐고. 하여튼 근데 제가 이 예비 신랑 입장에서 그거 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장가 가는 것도 황송한데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또 왜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비용이 근데 어디서 나와요? 양가 부모가 다 부담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부모가 되고 유학 비용도 부모가 되고 결혼 비용도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처럼 교육비와 결혼 비용에 과다 지출할 경우 한국의 5060 세대의 약 60%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답니다. 여러분 유럽의 경우 사실은 결혼보다 동거부터 시작해요. 그냥 둘이 자취하듯이 살림 합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각자 월세 나가는데 둘이 그냥 동거하니까 월세가 한쪽이 주네. 그래 이걸로 우리 그럼 돈 좀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걸 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 대학 진학률도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이죠. 근데 심지어 부모 부담률도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나와봐야 취직도 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수준 낮은 대학이라면 아예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부모가 학비를 대주다 보니 공부에 대한 적성, 대학의 수준, 장래성 등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가고 본다. 그러니 나중에 취직도 안 되고 형편이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대목이요.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에게 냉혹한데요. 부모는 너무 관대한 게 문제랍니다. 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자녀가 결국은 부모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 자립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상황에 내가 버는 소득에 맞춰서 소비하는 능력입니다. 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비하면 돼요. 제가 그냥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87년도에 그 입주가에 하면서 월 10만 원 받았거든요. 10만 원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월급 바로 다음 날 5만 원을 적금을 해요. 자, 여러분 월급의 절반을 예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재테크의 최고 꿀팁이에요. 자, 셋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버는 수입을 따지는데요.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현역 시절보다는 당연히 덜 벌 거고요. 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만한 대접을 기대해도 안 돼요. 세컨드 커리어에서 중요한 건 돈보다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런 말을 했대요.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에서 퇴직한 한 선배로부터 들은 말도 생각이 났다. 이분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침대에서 내려온다면서 퇴직하고 나니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가장 서글프다고 했다. 그렇죠. 서글퍼요.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저한테 일 안 줄 때 되게 서글펐거든요. 그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 막 이렇게 되게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부 중에 가장 쉬운 공부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라는 설렘을 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꿈꾸는 노후고요. 여러분 공부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나의 쓸모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세바시 생활 아세요? 요즘은 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하루에 한 편씩 봅니다. 여러분 세바시 안에는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고요. 만나서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 재미난 이야기를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강연 보고 나서 책을 찾아 읽었는데요. 책 읽고 나서 이 노후에는 씀씀이를 좀 줄이고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이고요. 여러분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지 궁금합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숱한 조언들이 무수하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또 얻으실지 궁금합니다. 노후 대비는 결국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꼬꼬덕 꼬꼬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노후 유후. 난 그냥 제주도 바닷가에서 그냥 책만 한 걸 쫙 읽었습니다. 좀 심한 활자 중독.